자, 이번 시간에는요, 암 환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수 지식에 대해서 암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이 경로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길이 참 더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30년 동안 암 환자에게 무엇이 정로인지를 수없이 투쟁을 하면서 왔는데 이번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아주 굉장한 선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암세포를 계속 생성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큰 깨우침을 준 수많은 논문을 집약해 놓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포인트 맥을 짚고 있는 것이 바로 해독과 영양입니다. 자, 그래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는 어떻게 보면 대체의학이나 예방의학, 기능의학, 통합의학의 이 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에 대한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가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 번역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의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맥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전 세계 뭐 독일이든 뭐 이태리든 전 세계 많은 만성질환, 특별히 이 암에 대한 모든 암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해독이 답인데 해독은 그저 그냥 그 음식을 굶기만 하는 해독이 아니라 구체적인 5단계 해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와 그리고 대장과 신장과 그리고 간과 담낭, 온 장기를 해독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 암은 독소이기 때문에 그 독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영양요법을 해도 그 영양이 흡수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영양에서는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하시면서 요새 많은 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영양요법은 이해하시는데 구체적인 해독요법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해독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양요법 가운데 왜 염증이 생기지? 왜 이 염증이 암이 되지? 그 염증이 시작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I have the answer to cancer 이라고 하는 나는 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일컬어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30년 노하우로 이게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드시는데 요 30년 노하우의 집약이 해독과 영양이에요. 그래서 해독과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실 건데 영양은 그냥 브로콜리 먹고 당근 먹고 모링가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저지방 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사람보다 더 몸에 염증이 많은가? 잘못된 채식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 바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암이 되고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선종이 되고 그 선종이 암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3와 6에 지방산은 지방산인데 앞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필수. 이 모든 염증의 시작은 필수 지방산의 결핍에서 옵니다. 그걸 버드윅 박사가 평생토록 암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보니까 암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상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헤모글로빈 붉은색의 혈액이 이 혈중에 떠돌고 혈관에 있는데 암 환자의 혈액에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연두색의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대신에 연두색의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두색의 물질이 있는 이유가 뭔가 부족한 영양소인가 뭔가를 봤더니 바로 필수 지방산인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을 결합해서 제공해 봤더니 연두색 물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인의 이 붉은색의 적혈구가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연두색의 물질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암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여기저기서 뭐 수백억을 들여서 이것을 개발해서 암 산업에 활용하려고 얼마나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이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버드윅 프로토콜이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 환자가 이 두 맥을 잘 짚고 있다면 여러분은 황금 덩어리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암에 대한 해답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5단계 해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해독 없이 영양요법으로만 해도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 영양은 충분한데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요법을 시행을 해도 온몸에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양요법 이전에 5단계 해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영양이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식사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계속 만나는 분들도요. 원장님 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다 끊었어요. 근데 몸에 염증 수치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독도 그렇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먹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대로 먹기는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게 뭔지, what is this? 그게 뭔지, 이게 뭔지 여러분이 좀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 세상에서 모든 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일컬어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 독일의 생화학자 버드윅, 닥터 조헨나 버드윅 박사입니다. 인자하게 생기셨죠? 자, 이 버드윅 식사법, 이 버드윅 박사는요, 유명한 대체의학 암 치료 방법으로 노벨상 지명자로요, 7번이나 지명이 됐어요. 독일의 생화학자이신 이 조헤나 버드윅 박사에 의해서 창안된 이 버드윅 식사법을 설명하자면, 자, 여기 보니까 provides oxygen to the cell. 세포에 뭐를 공급해요? 암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죠? 여러분들 모두 이 암에 노출된 이유가 여러분 세포에 뭐가 안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왜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될까요?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으니까, 혈전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서부터 만성질환이 시작된다는 건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혈액이 다 창자처럼 돼지나 소의 곱창처럼 다 엉겨 있으면 세포에 산소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정상적인 도너스 모양의 돌연변이 없이 정상적으로 그 혈액이 변해야 되고, 또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의 빈 공간인 혈관에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암 해독이 답이다 이전에 암 뭐가 또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나 방사선은 산소를 질식시키는 치료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암을 절제하고 일시적으로는 암을 박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암이 죽는 순간 동시에 다른 암이 2차 암이 다른 병변 부위로 발생된다는 것을 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버드윅 프로토콜의 첫째,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인 이유는 첫째,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영양소가 있어야 세포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자, 두 번째, 암이 되는 이유는 프리레디칼, 유리기,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버드윅 프로토콜의 두 번째 강점입니다. 자, 암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이 돼서 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데 두 번째 강점이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Surprise Essential Fatty Acid, 일명 EFA는 뭐예요? Essential Fatty Acid. 지방산은 지방산인데 무슨 지방산? 필수 지방산인데 필수 지방산을 안 드셔서 여러분 몸이 필수적으로 지금 손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방산 앞에 반드시 필수가 붙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버드윅 프로토콜의 가장 큰 최고의 항암 식사법인 이유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이 전자가 이 공명을 하게 되냐면, 필수 지방산, 오메가3 필수 지방산과 오메가6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맞아서 요게 공급이 되어야 요 필수 지방산을 타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전을 보시면 제가 30년 이 연구한 노하우가, 그래서 저도 지금 논문을 이 버드윅 프로토콜의 창안에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정상세포에 뭘 줘요?
암 환자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암의 사이즈는 줄었는데 환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암 치료는 암세포는 억제하면서 정상세포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치료가 진정한 암 치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을 다 해독하는데 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드 프로토콜의 장점 5가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오늘 강의 끝나면 제가 요거 설명드리는 요거 다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버드 프로토콜이 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세포에 무엇을 공급하기 때문에? 암은 산소 부족에서부터 오죠. 자, 두 번째, 암은 뭐 때문에 생겨요? 유리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세포가 손상을 받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세 번째,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 주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해동은 됐는데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정상세포에 뭐를 줘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러분 온몸을 뭐 해요?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라 이 버드 프로토콜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버드 박사가 다른 분들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물론 이제 필수 지방산의 공급에 대한 부분은 많은 암 전문가들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버드 박사의 가장 중요한 의학계의 공헌은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역할에 관한 연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황단백질에 아마씨만 결합해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암의 기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되게 이제 제가요 이렇게 30년 동안 콜텔 에셀스틴 박사도 콜린 캠벨 교수도 버드 프로토콜에서도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에 나오는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가 범인이래요? 자, 아라키돈산 같은 동물성 지방 대신에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 식물성 지방산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라면 암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주면 암이 드디어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염증이 녹아버리니까. 제가 이거를 30년 동안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케어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저도 계속 논문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속 오랫동안. 그래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필수 지방산을 넣었을 때 여러분의 혈액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의 이 미네랄 균형이 어떻게 바뀌고 염증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30년 동안 연구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확신이 와요. 아, 이 암 전문가들의 이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자, 범인은 지방인데 기름이 많은 식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공급할 경우에 식품회사는 선반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기름의 화학적인 성분을 트랜스 지방으로 변화시켜요. 고체 형태로. 1950년 버드 박사는 화학적으로 변환된 경화율을 일컬어 진짜 지방이요, 가짜 지방이요. 자, 여러분 811을 기억하세요 할 때 80%는 진짜 탄수화물이요, 가짜 탄수화물이요. 가짜 탄수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죠? 늘 여러분들이 밖에서 즐겨 드시던 자, 그러면 지방은 지방인데 가짜 지방이 있어요. 그 가짜 지방이 뭐예요? 트랜스, 이 경화유인데 일명 변환시킨 지방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세포벽을 병들게 하는 이 경화시키는 지방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상세포를 다 파괴시켜서 암세포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누가 범인이냐면 지방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 보세요. 그거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 18명을 12년 동안 계속 추적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의 막힌 심장혈관이 어떻게 뚫리고 이 사람들의 중풍, 뇌졸중, 파킨슨이 걸린 사람들의 뇌혈관이 어떻게 뚫리고 그리고 이 말기 암 환자들의 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설명하면서 비포 애프터를 계속적으로 12년 동안 18명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버드윅 박사는 이런 트랜스 지방, 일명 경화유, 즉 지방이나 기름이 세포들의 전기장을 닫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만성퇴행성 질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암들과 암에 걸리게 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익한 산화효소는 열을 가하고 끓이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일체 안 먹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몸에 염증 수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들어봤더니 튀긴 음식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게 범인이죠. 자, 그렇다면 버드윅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암에 대한 해답, 바로 필수 지방산의 결핍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방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다 원인이 뭐냐면 온몸 독소가 가득 차 있어서 해독이 되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균형이 맞아야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버드윅 박사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의 결핍이 암세포가 생기도록 유도하고 다른 많은 만성질환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심부전증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럼 필수 지방산은 여러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그리고 까놀라유, 땅콩 기름과 같은 올레산이 풍부한 오메가9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면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필수 지방산인데 자, 여기 필수 지방산 보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할까요? 응? 1대4 이하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자, 그러면 오메가3는 여러분들이 대개 오메가3 하면 DHA, EPA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오메가3 생선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득보다 실이 많고 또 수은이나 납에 카드뮴에 중독될 수가 있어서 이 바다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수은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중금속이 많으면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요관을 타고 방광, 난소, 질, 부속기, 전립선까지 염증이 생기기가 쉽겠죠. 우리 몸은 이렇듯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DHA, EPA가 연어, 참치, 고등어, 꽁치에도 많지만 사실 더 좋은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인 들깨, 콩기름, 견과류, 녹황색 채소 이런 특별히 아마씨가 들깨가 오메가3 넘버1이고 오메가6가 바로 리놀렌산인데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옥수수유, 달맞이꽃 종자유 등등의 이제 오메가6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은 결국은 이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었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그래서 동물성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을 대신 드시게 되면 생선기름을 늘 즐겨 드시다면 대개 1대40이나 1대100의 비율을 맞추면 균형이 확 깨져버려서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연구예요. 제가 이 30년 연구의 노하우가 여기 1시간에 다 녹아 있어요. 자, 보세요. 암세포와 정상세포, 어떤 게 암세포고 어떤 게 정상세포일까요? 요게 암세포일까요? 정상세포일까요? 요거는요. 뭐가 다른지 이제 한번 보세요. 버드윅 박사는요. 암은 세포가 너무 많이 분열한 결과가 아니라 망가진 세포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돌연변이가 된 세포가 많아진 것. 그래서 이 일본의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가 암의 기전에서 설명한 게 있죠. 암은 뭐를 받지 않는다? 브레인 커맨드. 우리 할머니가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원어 그대로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be out of control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분열? 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무한 분열을 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상세포는 일정하게 분열을 하고 나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게 정상세포예요. 돌연변이가 없죠. 그런데 DNA가 유전자가 이 손상된 암세포가 계속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너 망가졌잖아. 그럼 너 죽어야 돼. 라는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 우리 사회에서 이 규칙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이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암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너는 망가진 세포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봤는데 버딕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은 세포가 너무 많이 분열한 결과가 아니라 이 망가진 결함이 있는 이 DNA가 손상된 세포가 계속 찍어내는 거야. 국화빵처럼. 지하처럼 똑같이 망가진 세포를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암세포이고 이것이 세포벽 안에 가짜 지방의 축적과 좋은 지방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이 분해될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이 되고 한쪽은 정상세포가 되는가? 자, 건강한 필수 지방산 안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자군이 있어요. 그것은 지방으로 하여서 산소를 묶어두게 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뇌혈관에, 간에, 신장에, 담낭에 좋은 산소를 공급해서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와 붙은 이 건강한 지방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 리포 단백질이 수용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만든 것이 세포가 손상됐을 때 다시 리페어,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 세포가 다시 재생산되기도 하고 뇌와 신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감각신경 기능 등의 모든 성장 과정에 이 필수적인 것이 건강한 필수 지방산이 수용성으로 산소와 결합해서 이 수용성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몸의 에너지 생산 전체의 기반은 지질대사의 기초예요. 그래서 지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아라키돈산 같은 동물성 지방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필수 지방산은 여러분 몸의 에너지 생산에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이 왜 경화가 되느냐? 뇌동맥 경화, 심장 동맥 경화. 이게 다 이 뇌혈관을 막고 심장혈관을 막아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거나 이 중풍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모야모야가 되잖아요. 자, 경화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세포 내 전자근을 파괴시켜요. 다 굳어버리니까. 세포 내에서 산소와 호흡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아서 전자근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로 이 가짜 지방들이 단백질과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경화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이거 뭡니까 지금? 치킨. 이 닭을 튀기면 이 기름이 뭘 못하게 해요? 이 가짜 지방이 단백질하고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지방이 결국 순환을 막아요. 심장에 펌핑질을 해야 되는데 기름으로 꽉 막혀 있으니까 세포가 또 이 심장혈관 세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점점 플락으로 좁아져서 이게 석화돼서 심장 세포 안으로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에 손상을 주고 세포 재생을 억제하고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아라키돈산과 같은 동물성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과 같은 이 경화유가 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린, 튀긴 음식이 바로 이런 이 해로운 지방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keep in mind. 예, 자, 그런데 이제 버듀익 박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었나 보세요. 이 버듀익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지방 대사에 관한 연구, 저도 수없이 진짜 수백 권의 논문을 들여다보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밤잠을 못 자고 연구를 했는데 버듀익 박사가 이제 그 평생을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나 좀 보세요. 1950년대 지방대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의 것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을 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보면 아시겠죠?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게 정상적인 적혈구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손상된 세포가 거기다가 이 경화유나 이런 트랜스 지방과 익숙하니까 다 이 끈적끈적하게 엉겨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병에 걸린 환자들의 피에는 주요 필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인데 리포단백질은 바로 지방질, 지질과 결합한 단백질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리포단백질. 자, 리포단백질은 뭐하고 결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 이름이 뭡니까? 프로테아제예요? 리파아제죠. 예, 지방을 소화시키는 단백질 리파아제.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리포단백질. 그래서 이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에는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충분해요.
그런데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염증이나 암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만들고 가설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버드 박사가 암 환자들의 혈액과 정상인들의 혈액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건강하고 빨간색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풍부한 산소가 풍부한 헤모글로빈이 정상인들에겐 있는데 암 환자들의 혈액에는 이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대신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의 물질이 있어요. 붉은색의 적혈구 대신에. 자, 그게 뭐지? 그래서 이제 필수지방산을 암 환자는 필수지방산이 부족하고 연두색의 물질이 있길래 인지질과 리포단백질, 필수지방산을 보충해 줬더니 암의 종양이 쪼그라들면서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그 이상한 연두색의 물질이 건강한 적혈구로 교체되니까 리포단백질과 인지질이 다시 놀랍게도 다시 재생이 돼요. 두 종류의 인지질과 리포단백질과 같은 필수지방산을 함께 공급을 했더니 체내에서 인지질과 리포단백질이 생기게 되고 혈액이 다시 연두색에서 붉은색의 건강한 적혈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드윅 박사는 두 필수지방산, 에센셜 패티 어시드라고 하는 리놀릭산과 즉 오메가6 지방산과 알파 리놀렌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시, 햄프시, 치아시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시, 햄프시, 치아시. 그래서 버드윅 프로테칼에서 이 항암요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황단백질과 아마시의 결합이듯 이 아마시를 지금 연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내추럴 메더신에도 보면 아마시를 하루에 3, 4숟갈씩 39일째 되면 암의 종양세포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건강하려면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적정한 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2대1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1대1이고 2대1도 이상적이고 1대4 이하면 가장 이상적인 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그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메가6를 따로 먹어야 하는가? 홍화씨 기름을 따로 먹어야 하는가? 아마시, 햄프시, 치아시는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라 6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채소와 견과류, 옥수수, 홍화씨, 면화씨, 땅콩, 데드콩에는 오메가3가 많을까요? 6가 많을까요? 오메가6가 많아요. 또 리놀릭산은 중요한 오메가6 지방산인데 건강한 상태에서 감마 리놀렌산으로 변환시키고 또 다른 오메가6 지방산은 복합 리놀렌산 그리고 감마 리놀렌산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검사하실 때 지방산 필수 지방산 검사하실 때 제가 처음에 와보면 동물성 지방산 아라키돈산이 많으시네요. 필수 지방산은 부족하고 그게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에게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주면 염증이 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왜 드시라고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여러분의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는 것처럼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는 대신 다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트랜스 지방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라키돈산 대신에 가장 좋은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요런 이 비율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게 뭐냐면 바다 생선, 연어, 참치, 고등어, 그리고 몇 가지 견과류, 씨앗, 그리고 아마씨와 호두가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고요. 또 알파 리놀렌산은 주요 오메가3 지방산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굳이 여러분이 연어, 참치, 고등어를 안 먹어도 가장 좋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EPA로 변환시켜서 후에 DHA와 DPA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생선을 먹어야 가장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첫 번째 아마씨는 오메가3가 등푸른 생선의 무려 몇 배? 이거 안 보이세요? 7배. 그래서 최고의 항암요법에는 아마씨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씨가 가장 넘버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등푸른 생선보다 7배나 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치료,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배출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햄프씨 왜 드시냐면 자 보니까 L-아르기닌 성분이 있어서 누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인데 지방을 다 태우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L-아르기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햄프씨인데 자 햄프씨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보세요. 오메가3와 6 지방산의 비율이 몇이에요? 3대 1로 아주 그 균형진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아씨드. 마야 문명의 힘이 가장 센 이유? 매일 뭘 주식으로 먹어서? 매일 뭐를 주식으로 먹어서요?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계속 먹어서. 마야 문명의 힘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힘이 안 세신 분들은 치아씨드를 먹으면 에너지가 더 생겨요. 대신 치아씨드는 10분 정도 물에 침수시켰다가 드셔야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 자 치아씨드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보니까 셀몬피쉬보다 무려 몇 배 이상 많아요? 8배 이상 많아요. 자 그런데 치아씨에 보니까 지방 60%가 오메가3예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치아씨에는 또 붕소도 있어요. 마그네슘, 망간, 인, 칼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햄프, 아마치아처럼 가장 좋은 단백질과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도 그렇고 버드윅 박사나 많은 암 전문가들의 결론을 봐도 필수 지방산으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이 연구 논문들이 나옵니다. 에센셜 패티 어시드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 버드윅 박사는 결국 유방암도, 폐암도, 간암도, 신부전증도, 중풍도 뭐냐면 모든 만성 질병은 우리 몸의 체내에 에센셜 패티 어시드,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 내의 전자군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뭐가 몸에 공급이 돼야 암이 더 이상 재발 전이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와 결합을 해야 돼요? 필수 지방산과 결합을 해야 산소가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드시는지. 그래서 필수 지방산은 전자가 가득 차 있고 산소와 단백질을 결합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면 산소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요. 근데 필수 지방산이 없으면 산소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독소가 꽉 차 있는데. 그래서 독소를 해독하기도 하지만 산소를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게 누구냐면 필수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필수 지방산은 누구하고 결합되면 수용성이 되냐면 바로 황단백질과 결합이 되면 이 물에 녹는 수용성이 돼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쑥쑥 들어가겠죠. 버드윅 식단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밤잠을 못 자고 연구한 결과가 버드윅 프로토콜이 보통의 답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일주일마다 새롭게 나오는 신생 항암제, 암세포는 억제할 수 있으나 정상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법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드윅 프로토콜이 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항암요법이냐면 세포 안에서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 이 리포 단백질에 의해서 이게 촉진이 돼서 산소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고압산소 치료에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암 환자가 낫는 비결은 이거구나. 해독과 영양인데 영양에서 반드시 이 저지방 채식뿐만 아니라 필수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이 에드 맥케이브 박사도 이 암 전문가로 상당히 유명하신데 Flood your body with oxygen이라고 하는 당신의 몸에 뭘 갖다 들이부으래요? 당신의 몸에 뭘 갖다 들이부으래요? 산소를 들이부으래요. 자 보면 에드 맥케이브 박사의 산소치료 85페이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센셜 패티 어시드 필수 지방산을 일컬어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and it will turn cancerous. 자 뭐예요? 세포에서 산소가 몇 프로 뺏기면 60% 뺏기면 그게 뭘로 변한대요? 뭘로 변한대? 암으로 변한대.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여러분 몸의 세포의 산소가 60% 이상 뺏겼기 때문에 암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 이상 산소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필수 지방산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를 안 치시네. 이렇게 중요한 거를 듣고도 저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 연구 논문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거 깨닫고요. 덩실덩실 춤추느라 밤에 잠 못 잤어요. 날밤 샜어요. 근데 제가 이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제도 저 잠 못 잤어요. 아, 이거 확실하게 이거 논문으로 구체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생기면서 자, 폐 안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폐 안에 있는 이 적혈구가 폐암 환자분들도 모든 암은요.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건 폐 기능이 제대로 이 펑션이 안 되고 디스펑션 되고 있어요. 여기에 산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면 폐 안에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와요. 여러분 몸에 있는 폐 안에 이 폐암이 된 이 온갖 이 점액질 덩어리들 이 이산화탄소는 내뱉어 버리고 좋은 산소가 들어오게 하려면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세포가 있는 곳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산소를 혈장에 내려놓고 이 내려진 산소가 세포에 끌려가려면 반드시 무엇의 공명이 있어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이거 지금 왜 노벨상에 7번이나 이 버드 프로토콜이 이 수상이 됐는지 에드 맥케이브 박사가 왜 이 산소 치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후대에 고압 산소 치료에 이르기까지 산소가 암의 해답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수 지방산에 의해서 그 산소가 지방산의 공명에 의해서 세포에 끌려 들어간다는 연구 논문은 이건 대단한 논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압산소 치료하고 산에 가서 매일 계셔도 뭐에 의해서 공명되지 않으면 산소가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요? 필수 지방산의 공명에 의해서 세포가 끌려가야지만 반드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어도 암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는다. 중요한 것은 암은 산소가 답인데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지방산의 공명에 의해서 세포가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소가. 이해되셨죠? 네. 이거 굉장해요. 자, 그런데 전자가 풍부한 지방산은 호흡 효소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세포 산화의 기본 물질이고 필수 지방산은 황이 풍부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데 신체의 산화를 증가시키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까지 그 안에 전자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트랜스 지방이 암세포를 계속 생성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암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뭐였어요? 지방이 범인이었다면 암의 스위치를 끄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면 세포에 산소가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버드 프로토콜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암에 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 책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책 I have the answer to cancer이라고 하는 이 버드윅 다이어트는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핵심적인 지각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 책은 참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에요. 암 환자라면 반드시 전 세계에요 가장 그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책을 찾아다니느라고 수없이 돌아다닌대요. 이 책과 이 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에요. 치료제지. 오늘 여러분은 굉장한 이 답을 얻으신 겁니다. I have the answer to cancer. 여러분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에드 맥케이브 박사가 한 얘기 산소 치료에서 폐 안에 이 산소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방산의 공명에 의해서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들은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